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세상보기입니다. 벌써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이 넘어가는 2024년 9월인데요. 생각보다 오래가는 이 전쟁에 우리나라도 분단된 현실이 역시 남일 같지 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다수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무래도 과거 구소련이 북한 지원을 통해 남침했던 그런 뼈아픈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크라이나가 이번 침략 전쟁을 이겨내서 영토를 수복하고 지키기를 바라는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전황이 우크라이나에게 불리한 거는 대다수 눈치 있는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왜냐면은 우크라이나가 이기는 중이다. 지금 전쟁에서 승리할 것 같다라면은 벌써 언론에서 연일 떠들어대고 또 각종 군사 유튜버들도 오늘이 전쟁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뛰어난 활약상에 대해 뭐 어떤 무기를 어떻게 써서 승리했다더라 이렇게 상세하게 소개할 텐데 대다수의 언론들은 마치 잊혀진 전쟁 마냥 조용하고 어쩌다 들리는 우크라이나가 전투에서 승리한 것에 대해 침소봉대에서 마치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듯한 현재 러시아를 향해서 대등하게 전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을 보면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듯한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 같아서 언론들이 참 문제다라는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에서 군사 유튜버로 활동해서 유명해지신 분이 나와서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전세 분석과 앞으로의 향후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인가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영상을 봤었는데요. 아니 왜 지금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열세에 있고 이대로 가면은 패배할 것이다. 이렇게 명쾌하게 얘기를 못하고 자꾸 비유를 대면서 이리 둘러대고 저리 둘러대고 왜 말을 빙빙 돌려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지 물론 다수의 방송에 나오면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입장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전쟁이라는 이 중차대한 문제를 대할 때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게 과연 사람들한테 어떤 이득이 있을지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전쟁처럼 기묘한 전쟁도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는 특수군사작전이라는 요상한 논리로 이번 전쟁은 전쟁이 아니다라는 이렇게 전범국에 대한 멍해를 피하고 우크라이나의 정해진 전략적 작전구역 소위 남부회랑이라는 구역만 확보하는 계획으로 침공하였고 우크라이나는 서방과 미국이 무기 지원과 물자 지원으로 침공에 맞선 항전을 지속하였지만 정작 장거리 공격 무기라든지 공중 항공 무기 지원은 없어 마치 러시아는 링 밖에서 자유롭게 치고 빠지는 전략을 할 수 있는 것에 반해 정작 우크라이나에서는 링 안에서만 싸울 수밖에 없는 이런 불평등한 제한적 상태에서 가뜩이나 체급도 딸리는 국가 형편에 전쟁을 처음부터 유리하게 이끌어가긴커녕 방어도 제대로 유지하기도 힘든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022년 2월 전쟁 시작 이후 계속해서 전황은 러시아가 우위에 있었고 계속 수세에 몰리던 우크라이나가 반짝 반격에 성공한 것은 2022년 9월 동부 돈바스 요충지를 재탈환하고 리만까지 함락한 때였습니다. 이때 많은 국내 언론에서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성동격설하느니 각종 군사 유튜버들도 덩달아 신나게 우크라이나의 선전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딱 여기까지 우크라이나의 전술적 승리였고 이후로는 계속 전선이 고착화되면서 마치 우리나라가 6.25 동란 때 38선 안팎으로 계속 3년 동안 전쟁을 질질 끌면서 전쟁을 끝내지 못한 것처럼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이때 우크라이나가 그나마 종전을 했더라면 훨씬 좋은 조건에서
영토는 좀 떼어줄지언정 그나마 지금까지 인명피해를 덜하고 목표했던 나토 가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옵션을 가지고 러시아와 협상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때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좀 더 밀어붙이면 완벽한 영토 수복을 할 거라는 그런 희망이 있었고, 이에 러시아는 다시 부분 동원령을 통해 100만 명이라는 대병력을 전선에 재투입, 완전히 우주방어 태세로 수비를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이후 우크라이나는 제한된 무기 사용 승인에 대한 불만, 그나마 무기도 제때 도착하지 못하고 항상 몇 개월 혹 1년씩 늦어지는 이런 미국과 서방의 지원 결과 수비가 장기인 러시아군에 입체적인 공격을 하지 못하고 뚜렷한 해결책 없이 지금까지 전쟁을 질질 끌고 오게 되어 예비군 병력마저 고갈되는 임계치 상황에 온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이렇게 전쟁을 끝내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결국 자국 국민들만 희생된 참담한 패배의 결과에 전쟁을 계속 끌고 가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끝내지도 못하는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인 것입니다. 이래서 전쟁은 시작하기도 어렵지만 끝내기는 정말 어려운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제대로 이기지도 못하게 하는 상황인데 왜 전쟁을 계속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결국 이번 전쟁에서 가장 이득을 본 게 어느 국가인가요? 결국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가장 이득을 본 것은 미국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 준다는 명목으로 막대한 비용의 전쟁 비용은 결국 미국 내 자국의 군수업체에게 돌아갔고,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재무장 등을 통해 전투기, 미사일, 포탄 등 몇 년치 무기 수출을 이미 주문받아 생산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때까지 저렴하게 러시아에 천연가스를 들여온 독일 등 수많은 유럽 국가들은 이번 전쟁으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통해 미국에게서 값비싼 천연가스를 우회해서 수입하는 처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즉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꼭 먹고 알 먹고 제대로 장사를 하는 셈이죠. 하지만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듯이 미국도 이때까지 전 세계 1위 패권 국가에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대로 패배하기만 한다면 결코 앞으로 패권 국가의 위상은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이미 서방 국가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무기만 주고 전쟁만 독려하면서 정작 자신만 꿀 빨고 있는 미국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었고, 앞으로는 각자 도생의 길로 전 세계가 블록화되면서 구역별로 뭉치게 되는 세계의 다극화 현상은 점점 가속화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 유일하게 70년 이상 분단의 상태로 전쟁 없이 지낼 수 있는 것은 결국 러시아, 중국, 미국 사이에 완충지대에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상 지금의 밸런스 상태를 유지하기 원한 결국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때문입니다. 만약 주변 강대국 없이 남한과 북한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미 통일은 되었을 것입니다. 즉, 미국은 대한민국의 북진 통일을 원하지도 않고 주한 미군도 러시아와 중국과의 밸런스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인원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대한민국이 떠맡길 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차기 미국이 대통령 후보를 볼 때 우크라이나전이 빨리 끝내느냐 늦게 끝내느냐, 미국의 경제적 지원과 군산 복합체의 이익에 관한 저울질의 차이일 뿐 정작 전쟁에서 희생되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한 미국 대통령 후보가 없다는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끝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대한민국도 분단된 입장에서 이 부분을 깊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항상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